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동의보감의 김상훈입니다. 어, 이번에는 올해 2019년과 2020년 수출입 품목별 통계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019년과 2020년 수출 총액에 대한 통계를 한번 봐볼게요. 2019년도 총 수출액은 5,422억 달러, 2020년도에는 5,127억 달러 해서 한 5.4%준 걸로 나타납니다. 화공품이란 것은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말하는 거죠. 석유 빼고 화학 제품. 화학 제품은 이제 673억 달러인데 667억 달러로 0.9% 줄었고요. 2020년도에. 그다음에 철강은 2020년도에 2019년도 대비 10.3%가 줄었습니다. 철강 제품이. 여기 나온 제품들이 다 우리나라 그 주요 수출 제품들이죠. 그다음에 기계류,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6.3% 줄었네요. 그리고 전기전자, IT 제품, 우리나라의 현재 최고 주력 제품이죠. 상품이죠. 핸드폰, 반도체, 가전제품. 요 IT 제품은 1785억 달러 4.1%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7대 수출 품목 중에 유일하게 IT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근데 IT도 핸드폰하고 반도체하고 가전제품이 있는데 가전제품은 전년 대비 16.9% 감소를 했는데 핸드폰은 13% 증가했고 반도체가 5.4%가 증가했어요. 근데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반도체가 수출 금액에서 압도적이죠. 1,000억 달러를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핸드폰하고 반도체가 증가를 했네요. 전년 대비 수출액이. 그리고 승용차. IT 제품 다음에는 이제 석유화학 다음에 승용차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비 13.6%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수출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 산업 중에서 제일로 지금 문제가 많은 타격이 큰 어떤 분야가 사실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있고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게 있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거고 자동차 부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건데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장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현대모비스나 이런 데서 만든 그런 부품들을 수출하는 건데 완성차 수출도 11.9%가 줄었고 2020년도에 자동차 부품도 16.8%가 줄었어요. 이 말은 이제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2020년도에 고전을 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고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약간 많이 힘들었다. 수출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 2% 정도 감소를 했고 석유 제품 이제 화학 제품은 이제 에틸렌이라든가 나프탈렌, 나프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석유 제품은 이제 휘발유를 말하는 거죠. 휘발유 수출액이 40%가 줄어버렸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수출 품목 중에서 석유 제품 수출이 타격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 제품 수출이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석유화학 기업들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이라든가 GS-칼텍스라든가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유가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수출 금액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 2020년에는 코로나 타격 때문에 많이 줄긴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 2019년에도
이제 IT 제품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기계, 철강, 화학 공업 제품, 그다음에 또 뭐 승용차는 2019년도에 좀 늘어났었네요. 그다음에 선박도 많이 줄었고 석유 제품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수출 품목들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좀 줄었다. 근데 이제 IT 분야만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별 수출을 보면요. 2020년도에는 미국이 좀 늘었네요. 미국 쪽으로 수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노재팬 그런 것이 벌어지면서 2020년도에 일본에 대한 수출이 11%가 줄었네요. 그다음에 EU에 대한 수출도 1.2% 줄고, 동남아에 대한 수출도 4.6% 줄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2.67% 줄고, 중동에 대한 수출도 16.9% 줄었네요. 그다음에 중남미도 25% 줄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도 미국 빼고 나머지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도 코로나 타격을 또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동남아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동남아가 1위, 중국이 2위,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뭐라고 보여지냐면은, 일본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준 거, 그 다음에 중동과 중남미 쪽에 수출 감소폭이 상당히 커요. 16%, 25%면 이거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럼 왜 중동이나 중남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많이 줄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중동이랑 중남미는 이게 이제 저개발 국가잖아요. 소득이 좀 낮은 그런 나라들인데, 이쪽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수출 그 제품 유통되는 거 보면은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나 어떤 베트남이나 이런 신흥 경제국들의 어떤 제품들한테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제 품목별 이제 수입액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입을 할 때 뭐 이런 뭐 자동차나 IT 제품이나 뭐 선박,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수입을 할 때 이제 주로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재, 소비재 수입을 하는데, 원자재와 자본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제품들을 말하는 거고, 소비재는 직접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건데, 이제 수입 금액도 지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7.1%가 줄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준 게 이제 원유가 36%가 줄었는데, 이건 소비량도 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작년에 이제 뭐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잖아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가스도 21% 줄고, 뭐 석유 제품도 25% 줄고, 철강도 23% 줄고, 작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원자재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 수입을 받고, 또 자본재는 7.4%가 플러스예요. 자본재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기계 설비 같은 거 수입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품 만들 때 반도체나 정보통신 기기 같은 거 수입을 하고, 수송 장비는 이제 또 뭐 수출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항공기나
조선 배나 이런 거 선박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이 운송 장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자본재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좀 고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자본재 수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겠죠. 원자재는 이제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변동하겠지만은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 2019년도에는 3.6% 플러스였는데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0.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가 좀 침체가 됐었다. 특히나 가전제품이 마이너스 11.7%, 비내구 소비재. 이것도 이제 순수한 소비 성향의 제품들이죠. 비내구 소비재는 뭐 의류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4.6%가 마이너스니까 상당히 좀 내수 침체가 좀 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승용차 수입은 늘었어요. 승용차 수입이 8.5%가 늘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 수입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양상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훅 꺼졌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주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IT가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IT와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좀 잘 나가면서 수출액이 2015년도, 16년도, 18년도까지 쭉 늘었다가 그 이후에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잘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상품 수출입을 총 통계, 여기는 이제 수지, 흑자가 얼마나 났냐, 흑자나 적자가 얼마나 났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총 매출, 총 상품 수출입 액수를 보면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수출이 뭐 6천억 달러, 막 이렇게 6천억 달러가 넘게 이렇게 고점을 찍고, 2018년도에 최고점 찍었다가, 지금 2015년도 이때는 이제 뭐 유럽 금융위기 그거 터지면서 꺾였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흑자 폭이 커진 게 이제 수입이나 수입 수출이 정체가 되지만은 수입이 좀 더 많이 줄면서 이제 흑자 폭이 상당히 컸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수출 총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해외의 어떤 점유율이라는 게 수출 총액이 중요한 거긴 한데 수출 총액이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2010년부터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정체가. 이 원인이 뭘까? 왜 2010년경부터 2012년경부터 수출이 늘지가 못하고 이렇게 꺾이고 있나?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중국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중국이나 신흥, 베트남이나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력을 특히 중국이 경쟁력을 갖춰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 쭉 늘어나는 어떤 속도가 확 꺾여버린 거죠. 중국에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이렇게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반도체 덕분이에요. 반도체가 한번 대박이 났잖아요. 2015, 16, 17, 18 이렇게 반도체 특수가 발생을 하면서 대박이 났던 기간이 이렇게 그 마진이 많이 남았던 기간이죠. 그래서 한국이 좀 분발을 해야 될 시점이 좀 오랫동안 분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